술을 끊는다는 것, 이게 참. 과학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직접 겪은 사람들의 경험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여정을 한번 나란히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끊기로 마음먹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인생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마치 뭐랄까, 바짝 마른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아주 깊이 변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딱 한 가지 정답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과학이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그런 성공 지도를 짠 하고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아주 거대한 최첨단 과학 연구고요. 다른 하나는 술 없이 보낸 1년을 정말 꼼꼼하게 기록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알코올 사용 퍼즐. 우선 아주 넓은 시각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14만. 이게 무슨 스타일까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만 매년 과도한 음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주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인 거예요. 연구자들이 음주 패턴을 쫙 분석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아예 안 마시거나 0%, 아니면 계속해서 과음하거나 100%. 이 중간 지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과를 예측하기가 진짜 까다로워지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각 사람한테 딱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려는 핵심 질문인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통계 도구, 그 암호를 푸는 열쇠입니다. 과학자들의 목표는 바로 예측된 개인 치료 효과, 줄여서 PITE라는 걸 알아내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한테는 이 치료법이 제일 잘 받겠다 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일종의 치료 궁합을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새로운 모델 이름이 바로 HOBGBERT인데요. 이걸 아주 정교한 분류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착착 나눠주는 거죠. 이 그룹은 계속 과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그룹은 완전 금주에 성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룹은 그 중간 어디쯤 있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모델을 프로젝트 매치라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프로젝트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치료법,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그리고 12단계 촉진 치료를 비교한 거였거든요.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이 환자 결과의 차이를 고작 12%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HOB-J바트는 무려 46%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예측력이 거의 4배나 더 강력해졌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놀라운 과학적 결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론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이었어요. 예측된 치료 효과의 이질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치료법이 특정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나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로 샅샅이 분석을 했는데도 그 데이터 안에는 이 사람에겐 이 치료법이 정답이다 하고 콕 집어줄 마법의 열쇠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최고의 모델조차 완벽한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런 거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금주 1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목소리죠. 어떤 블로거 한 분이 금주를 시작하고 첫 1년 동안 100일, 200일,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본인이 느낀 변화를 정말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다섯 번째 섹션, 변화의 해부학. 말 그대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우선 신체적인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따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5kg이나 빠지고 피부랑 소화 기능도 좋아졌고요. 잠도 훨씬 깊고 편안하게 잤다고 해요. 심지어 간 수치 같은 의학적 지표도 감마 GTB가 138에서 27까지 떨어지면서 완전히 정상화됐고 호르몬 수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뭐랄까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자욱한 안개가 싹 걷히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 찾아오던 숙취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났고요. 생각이 맑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갔죠. 생활 방식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술 마시던 시간이 고스란히 여가 시간이 됐고 당연히 돈도 엄청나게 절약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술 친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술이 아니라 다른 관심사로 연결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고 해요. 정말 소소한 일상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자, 6번째 섹션입니다. 과학, 그리고 개인의 경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말하죠. 모두에게 통하는 마법 같은 정답은 없다고요. 회복은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개인의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건 바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이 블로거가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술 하나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요. 결국 과학은 우리에게 정해진 지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실패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각자 자신만의 길을 탐험하고 발견하라는 아주 멋진 초대장이 아닐까요? 여러분만의 길에서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